이제 주택 공급 질서 유지 방안입니다. 내용이 너무 작은데 출제가 최근 들어서 좀 많이 나왔습니다. 문제가 너무 보너스입니다. 보너스. 너무 쉽습니다. 자, 공급받는 자 측면 해가지고 이제 공급받는 우리 입장에서 이런 거 하지 말합니다. 누구든지 이 법에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해서 다음 해에 해당하는 줄 거 없다. 증서 또는 지위입니다.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하거나 양도해서 상속 저당은 제외. 요즘 이게 답으로 잘 나와요. 상속하고 저당을 할 수 있다. 양도 알선 또는 양도 양수 알선의 목적으로 광고해서는 안 된다. 하지 마라 몇 가지 있다고요? 네 가지 있죠. 첫 번째 양도, 두 번째 양수, 세 번째 알선, 네 번째 광고. 네 가지 말해. 양도, 양수, 알선, 광고. 네 가지는 하지 마되 상속하고 저당, 상속 저당, 담보증은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 그러니까 증서나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나 지위예요. 첫 번째 입주자 저축 증서, 두 번째 주택성화사채, 세 번째 주택조합원의 지위. 그러면 지역주택조합원의 지위, 직장주택조합원의 지위. 네 번째 시당 등이 발행한 무허가 건물 확인서, 철거 예정 지면서, 철거 확인서. 다섯 번째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한 이주 대책에 의해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지위 또는 이주 대책 대상자 확인서. 이런 게 전부 다 주택을 공급받는 증서나 지위입니다. 여기에 엉뚱하게 이게 최근 들어서 너무 많이 내다 보니까는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써먹을 게 없어요. 갑자기 도시개발 채권이 여기에 들어오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주택상환사채는 되지만 토지상환 채권이 들어오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도시계 시설 채권이 들어오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엉뚱하게 다른 법에 있는 거 끌고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입니다. 위반 조치 하지 말았는데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입주자 저축 증서, 주택상환사채, 조합원의 지위, 시장이 발행한 무허가 건물 확인서, 공공사업 시행을 한 이주 대책에 의한 주택 공급할 수 있는 지위인데 이거를 뭐 하지 마라. 양도, 양수, 알선, 광고하지 마라. 상속저당 해도 괜찮다. 하지 마라. 했어요. 네, 걸립니다. 첫 번째 1번. 자, 적발이 되면 공급 신청 지위입니다. 국장 또는 사업주체는 증서나 지위를 양도한 자에게 신청할 수 있는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이미 공급 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면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 계약이 무효가 되잖아.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 2번. 사업주체 한면은 뭐냐 그러면 이미 입주가 끝났어. 입주가 끝났으면 그때는 사업주체가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환매 사들인 겨 사업주체가 다시 사들인다. 그거 난 다음에 사들고 어떤 답니까? 퇴거 명령 나가. 퇴거 명할 수 있고 그런 애들은 입주 자격지 하는데 국장이 위반자에 대해서 10년 범위 내에서 입주 자격 제한합니다. 그리고 처벌합니다. 얼마요? 3년 3천. 그게 내용이 전부 다니까 너무 단순해요. 위반시 조치 첫 번째 지위 무효.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 사업주체가 환매한다. 나가라. 퇴거 명령. 10년 이내 입주 자격 제한한다. 처벌받는다. 3년 3천. 아주 단순.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공급하는 자 측면. 그러니까 공급받는 자 방금 이제 우리한테 그거 하지 말라고 지금부터는 사업주체한테 하지 마라. 사업주체한테 뭐 하지 마라 하냐 그러면 자 사업주체가 여기에다 주택건설 사업입니다. 주택건설 사업 하려면 뭐 받아야 돼요? 사업계획 승인. 사업계획 승인 받으려면 사업계획 승인 신청할 거예요. 사업계획 승인 신청해서 사업계획 승인 났습니다. 사업계획 승인 났으면 공사하겠죠. 공사하다가 일정 공정이 다다르면 일정 공정이 되면 이제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입주자를 모집하려면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요. 공고. 입주자 모집한다. 모집 공고를 내려면 먼저 뭐 받아야 돼요? 승인 받아야 승인. 광고 넣어도 괜찮습니까? 승인 받아야 돼요. 승인 받으려면 뭘 해야 돼요? 신청.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 이때부터 해가지고 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하니까 승인이 떨어져서 승인 떨어지면 뭐합니까? 모집하는 게 뭐지? 모집해가지고 언젠가는 공사가 끝나겠죠? 공사가 끝나게 되면 제일 먼저 사업주체 앞으로 뭐요? 소유권 보존 등기. 제일 먼저 사업주체 앞으로 먼저 소유권 뭐하고? 보존 등기를 하고 주택이 탄생됐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입주자 앞으로 뭐 해요?
이전 등기하죠. 입주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사업주체에서 이제 다시 입주자 앞으로 자기 앞으로 이제 산 사람들이 소유권 이전 등기한 거예요. 이전 등기. 이전 등기해야 되는데 이 등기는 언제까지 해야 돼요? 등기 사유가 발생됐으면 언제까지 해야 된다. 그런 게 법에 있어요, 없어요? 언제까지 해야 된다.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써놓고. 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언제까지? 등기 사유가 발생되면 60일 내에 등기는 해가야지, 60일 내에. 그러면 60일 내에 등기해가니까 내가 59일째 하든 60일째 하든 그 날짜까지만 하면 되잖아요. 그 날짜까지만. 잘 봐요, 이제. 입주자 모집권고 승인 신청을 딱 하니까 누가 시장, 군수, 구청장이 뭐 했다고? 승인했다고, 승인 딱 하게 되면 광고 내가지고 모집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모집한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돈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돈 실컷 받아 쓰고 돈 다 받고 팔아보면 어쩔까요? 돈 다 받고 담보증하고 돈 있는 대로 땡겨 쓰고 안 갚으면 어쩔까요? 옛날에 80년도 가장 이거 최고 많이 해먹은 어디냐면 저기 강동구 가게 되면 길동 아닙니까? 길동 가게 되면 길동 성심병 있는데 아닙니까? 거의 뭐 성심병의 사거리 코너에서 약간 들어갔죠 이게? 약간 들어가 있으면 사거리 코너 땅 있잖아요. 이 코너 땅 제 기억만 3번 4번 해먹었어요. 여기에다가 오피스를 친다고 조감들을 되게 이쁘게 그려놓고 쫙 가려놓고 반짝반짝 그려놓고 뭐 합니까? 모집합니다. 투자 모집합니다. 왕창 받아가지고 날라버리는 거예요. 모집 다 해놓고 난 다음에 그때는 이런 게 없었어, 이런 게. 그리고 한 2, 3년 있으면 또 하는 거예요. 이번에 진짜 한다 해가지고 싹 모아가지고 날아가는 거예요, 이게 한두 개. 이 땅은 진짜 이거 많이 했다고. 이랬을 때 입주자를 어떻게 입주자 권익을 보호할까? 그래서 안 되겠다. 이 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입주 어떻게 보호할까? 입주자 모집권 승인 신청부터 소유권 이전되기 신청 가능일 60일 기간 동안만 나는 등기하면 되니까. 그러면 이 기간 동안 어디 하든 간에 입주자를 보호를 해야 돼요. 보호를. 그래서 이 기간 동안은 저당권 설정 등 여러 가지 있으니까 저당권 설정 등 어쩌라 하지 마라 이 얘기입니다. 담보 제공하지 말고 남한테 팔아먹지도 말고 하지 마라 어쩌라 하지 마라 하기만 하면 어쩐다 2년 이하의 징역 하기만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거기 들고 자 그래봤자 얼마라고 2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2년 이하의 징역. 내가 2억 줄 테니까 2년 가서 살고 오라. 갈래 안 갈래요? 자기 몸값 생각하는 거예요? 안 간답니다. 2억이면 안 간답니다. 내가 2년 동안 2억 벌고 말지. 20억 줄 테니까 갈래 안 갈래요? 집에 애들이 있어요 없어요? 애들 있냐고 없냐고? 애들 어쩌려고? 여기 들어가면 여기는 전부 다 이렇게 온몸 문신이고 이렇게 머리에 완전 사각 애들만 이것도 정사각 이런 애들만 있는 거 가서 뼈도 못 추려요. 갈래 안 갈래요? 안 가죠? 콩 하나 더 써봐요 이제. 갈래 안 갈래요? 자 2년 갔다 오면은 내가 200을 줄 테니까 갈래 안 갈래요? 이제 갈등 생기지. 아니 이쯤 준다 그러면은 우리 200억이면 거짓말이고 평생 먹고 살아요. 천원 갖다 200억이면 200억 쓸라고 해봐요 그거. 일반인들 200 쓰도 못하고 죽어요 이거. 200 준다 그러면. 그러면 가서 깍두기가 뭐고 저 같으면 이걸 가지고 나는 깍두기 다 매수할 거예요 매수. 이 정도도 가서 매수를 해서 돈 주고 해가지고 그러면 가겠네. 무슨 얘기냐? 이 내용 가지고 했을 때 처벌 조항 가지고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그리고 무슨 200억입니까? 저기 200만 원만 줘도 서울역하고 영등포역 앞에 엄청 많아요. 바지 세울 사람들. 그러니까 이 조항 가지고 막을 수가 없으니까 안 되겠다. 여기 또 뭐 한답니까? 부기등기합니다. 부기등기 한다 그러면 부기등기는 언제 하냐 한번 생각해봐요. 언제 하냐 시기에 대지는 언제 하고 주택은 언제 하냐 그러면 부기등기는 뭐냐? 자, 이 대지는
입주자를 모집한 대지니까 입주자들의 승낙이 없이는 소유권 행사에 제약을 가하는 어떤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런 등기를 딱 해놔야 담보 제공하게 되면 받는 자가 보고 뭐야? 내가 담보 잡으면 안 되잖아. 그러고 안 한다는 얘기요. 그럼 언제 해야 될까요? 그러면 돈을 싹 받고 난 다음에 부기 등기하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언제라고요? 승인 신청할 때 부기 등기 해가지고 오란 얘기입니다. 돈 받기 전에 먼저 확인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할 때 부기 등기하고 주택은 봐요. 내가 지금 여기에다 주택을 지을 거예요. 완성이 안 됐어요. 완성이 안 되는데 뭐 설계도는 있죠. 앞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 삐까뻔쩍 하는 데가 주택을 지을 겁니다 해가지고 이거 들고 설계도면 가서 은행에 가서 자 대출 해줍니까? 뭐에다 대출해 주냐고. 그 저감도 보고 대출해 줘? 말도 안 되는 거요. 일단은 그러면 대출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갖다 이제 완성된 다음에 모파를 막으려면 최소한 담보를 잡으려면 담보 잡을 뭐가 있어야지. 등기 용지가 있어야지. 등기 용지가. 그래서 주택은 언제 부기 등기하냐? 소유권 보존 등기와 동시에 부기 등기 같이 하면 소유권 보존 등기가 돼야 그 다음에 얘를 갖다 담보 잡을 거 아니에요? 소유권 보존 등기와 동시에 뭐 한다고? 부기 등기. 이 주택은 입주자를 모집한 주택이니까 입주자의 동의가 없이는 소유권 행사에 일체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런 말을 써주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어쨌든 잡는다 안 잡는다? 안 잡는다. 잡아요 안 잡아요? 안 잡아요. 근데 부기 등기를 해야 되는데 부기 등기를 안 해도 되는 애가 있어요. 안 해도 되는 애가. 누가 안 하냐 그러면 설마 그래. 설마 무슨 얘기냐? 국가, 지자체, 공사가 국민들 돈 들고 튈까요? 말이 돼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얘는 할 필요가 없는 거고 또 뭐냐? 사업주체가 자기 앞으로 아직까지 소유권을 확보를 못 해왔어요. 무슨 얘기냐? 여기에 이런 산이 있는데 LH가 산을 싹 깎아서 뭘 만들었어요? 택지조성. 산을 싹 깎아서 택지조성 해가지고 자 이만큼 여기다 택지조성 해가지고 조성해가지고 여기를 잘라서 누구한테 팔았다? 현대한테 팔았는데 이게 이 땅 가서 봤더니 땅 구역이 땅 모양새가 이러고 돼 있어요. 이런 데를 갖다 싹 밀어가지고 물리적으로 평평하게 작업을 했는데 물리적인 작업은 끝났지만 공부상으로 지적 공부상으로 이거 전부 다 뭐 해야죠? 합병해야죠. 분할해서 줘야 되는데 이 공사를 누가 했냐? LH가 공사해가지고 누구한테 소유권을 누구한테 이러고 넘겨줘야 되는데 지적 공부 정리가 안 돼서 아직까지 소유권이 못 넘어갔어요. 그러면 얘는 자기 땅 이해 아니요? 자기 땅이지 계약했으니까 쓸 수는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러니까 쓸 수는 있으니까 사업계획 승인은 나와서 공사를 하겠지만 이 땅을 들고 가서 담보 제공하면 은행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게 어떻게 네 거냐? 얘 거지 소유권이 여기 있는데 잡아줘 안 잡아줘? 안 잡아준다고. 이렇게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사업주체 앞으로 소유권을 확보 못했으면 안 해도 괜찮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는 안 해도 괜찮다 그러고 이렇게 부기등기 했으면은 부기등기까지 했으면 뭐라고 했다고 부기등기 뭐라고 한답니까? 형식은 이 대지는 입주자를 모집한 대지니까 이 주택은 입주자를 모집한 주택이니까 입주자들의 동의가 없이는 소유권 행사에 제약을 가는 행위를 하지 마라 라고 해놨는데 그러면 이런 걸 담보로 잡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니까. 근데 종종 잡는 사람이 있다니까. 어디에서 대출 담당 은행에서 누구하고 이 회사하고 짜가지고 얼마 줄게? 200억 줄게 한다니까 또 더 짜고 하면 어쩔 거예요? 또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부기 등기만 가지고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맞을 작정하고 하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부기 등기 이후에 이런 행위가 행해지면 그때는 뭘 할 거냐? 이 행위를 법에서 전부 다 뭐 처리한다? 무효 처리한다. 이렇게 해야만 입주자 권익을 보호할 수가 있다. 이게 저당권 설정 등 제한인데 자주 나오진 않아요. 혹시나. 여기 봐요. 언제부터 한다고요? 입주자 모집 권고 승인 신청을부터. 근데 이걸 아까는 현대가 했는데 이제는 현대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걸 누가 했냐? 우리가 오늘 배웠던 주택조합에서 한다. 자, 몇 세대 지을 거예요? 500세대 지을 거예요. 조합원 몇 명 모집했어요? 500명 모집했어요.
일반 분양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일반 분양이 안 들어오면 모집 공고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면 주택조합은 모집 공고가 없을 수가 있는데, 주택조합은 모집 공고가 없는데 이때부터 한다는 게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주택조합은 사업계획 승인 신청할 때 주택조합은 여기서부터 막는, 여기서부터 이 기간 동안 하지 마라. 주택조합이 아니면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부터 소유권 이전되기 신청 가능일 62 기간 동안 하지 마라. 이렇게 해가지고 입주자 권익을 보호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번 공급하는 자 측면 해가지고 1번 제한행위. 사업조치는 사업계획 승인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에서 건설된 주택 대지에 대해서 자 체크합시다.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 주택조합이면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 이후부터 입주 예정자 주택 대지에 소유권 체크합시다. 소유권 이전되기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며칠? 60일. 그 기간 동안 입주 예정자의 동의가 없이 다음 갖고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동의 없이 하지 마라. 첫 번째, 저당권, 가등기, 담보권 등 담보물권 설정하는 거. 두 번째, 전세권, 지상권, 등기되는 부동산 임차권이요. 등기되는 부동산 임차권. 대항력을 갖는다 이 얘기입니다. 세 번째, 매매 증여된 방법으로 처분하는 거. 그러면서 2번,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는 날이 언제냐? 그날은 사업주체가 입주 예정자에 통보한 입주 가능일입니다. 입주 가능일. 언제부터 입주할 수 있다? 그러면 그때까지 잔금 내고 등기에 가라 이 얘기입니다. 자, 2번 부기 등기입니다. 저당권 설정 등을 제한할 때 사업주체는 해당 주택 대지가 입주 예정자 동의가 없이는 양도하거나 제한물권 설정,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될 수 없는 재산임을 소유권 등기에 부기 등기한다. 다만 사업조치가 국가, 지자체, 토익대공사 등 공공기관이거나 해당 대지가 사업주체 소유가 아니면 그래야 돼. 이겁니다. 국가지자체공사는 등기하지 말고 사업주체가 앞으로 소유권 확보 못했으면 하지 말고. 2번 부기등기는 건설 대지는 자고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과 동시하고 주택은 소유권 보존 등기와 동시에 해야 한다. 3번 부기등기 이후에 해당 주택 대지를 양수하거나 제한물권 설정받은 경우 또는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목적물을 했을 때 그 효력은 무효로 한다. 그러나 사업주체 경영부실로 입주 예정자가 대지를 양수했을 때 그때는 무효가 아니다. 4번 투기과열지구하고 전매제한인데 1번 투기과열지구 단순하지만 중요합니다. 1번 국장하고 시도가 심의 거쳐 지정합니다. 2번부터 중요합니다. 2번 함정 잘 나와요. 국장이 지정할 때는 시도 의견 정치, 시도가 지정할 때는 국장과 협의. 자, 3번 국장은 1년마다 재검토입니다. 심의 거쳐 재검토하고 재검토한 결과 얘가 전치할 필요성이 없다. 지체 없이 해제는 끝맺이 뭐라고요? 하이한다. 해제해야 한다. 4번 투기과열지구 지정된 지역을 권하려는 시도 시군구청장이 국장하고 시도한테 좀 풀어주세요. 해제 요청하면 국장하고 시도는 뭐 해야죠? 심의 거쳐서 며칠 내 가부 결정을 낸다. 며칠? 40일. 했더니 심의 이거 해제하는 게 맞다 그러면 해제는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답니다. 하여야 한다. 그래서 투기과열지구는 얼마 되진 않아요. 단지 잘 나올 뿐이에요. 투기과열지구하고 전매제한도 무조건 한 문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는 주택 공급하고 분양가 상한제 한 문제 나오고 투기과열지구하고 전매제한 한 문제 나오고 그렇게 나와주는 게 지금 정상이에요. 그럼 넘기면 전매제한인데 이때 전매제한 대상에 뭐가 있는가? 첫 번째 투기과열지구 안에 지위입니다. 지위, 분양권, 투기과열지구 지위. 두 번째 분양가 상한제요. 분양가 상한제, 주택하고 지위. 세 번째 주택공영개발지구 안에 주택하고 지위 이렇게 나오는데 투기과열지구 지위 분양권입니다. 분양권. 투기과열지구 지위 분양권은 언제부터 이게 제한받는데 언제부터 해가지고 일단은 전부 다 제한기간이 10년 이내입니다. 10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요. 그럼 이제 이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인데
출발은 어디서부터 출발은 자, 현대가 아파트 분양한 거요. 아파트 분양합니다. 분양 공고 냈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 입주자 모집 공고 내니까 공고를 보고 누가 갑이 여기에다가 신청을 했다. 그러면 갑은 이제 지위, 분양권이 있어요, 없어요? 신청을 하게 되면 갑은 분양 공고를 보고 신청했습니다. 분양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여기서 이제 뽑기 추첨했더니 갑이 운 좋게 당첨이 됐어요, 당첨이 되면 분양권이 있어요, 없어요? 지위가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이게 분양권이라고 표현한 게 맞아요? 당첨권이라고 표현하면 맞아요? 당첨권이지 분양권은 아니요. 분양권이 되려면 뭐 해야 돼요? 계약을 써야 돼요. 계약을 체결하면 이게 뭐가 됩니까? 이게 분양권이고 이걸 보고 뭐라 한다? 지위. 이거를 팔지 마라. 여기서부터 팔지 마라. 그러면 출발은 어디서부터 잡아야 돼요? 계약 체결이 가능할 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입주자 모집에서 최초 공급 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로부터 잡는데 지금 아파트 분양이 경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엄청 좋아요. 지금은 엄청 좋아요. 피가 생겨 안 생겨? 생겨. 갑이 자 당첨됐습니다. 당첨됐어요. 당첨권이 하루 저녁에 막 이게 300개, 500개 돈다니까 당첨만 되면은 계약서 쓰기 전부터도 당첨만 되면은 뉴스 보게 되면 뭡니까? 이거 떴다방 응? 파라솔 펴놓고 해가지고 뭐 책상 놓고 해가지고 떴다방들 명함자고 싹 해가지고 줄 서 있으면 명함자고 싹 해가지고 당첨만 되면 사장님 이건 딱 하면 알아먹는 거예요. 얼마 줄 테니까 당첨만 되면 명함 싹 줘가 작업한다고. 뭐 지역 가게 되면 한 사람이 하루 저녁에 500개 있다고 500개. 한 개당 그 사람 한 사람 200이나 200, 300 먹고 500개를 했다고. 곱하기 500 해봐야 이게 금액이 얼마인가? 200개 곱하기 500이 얼마입니까? 얼마 돼요? 10억 돼버려 10억 하루 저녁에 이만큼 한다고 이걸 갖다가. 그러면 이거 당첨권을 갖다 우리는 오로지 뭐 해야 돼? 중개해야지 중개. 이것부터 중개를 한다고 중개를. 대부분 분양한다 그러면 막 새벽에까지 진치고 있는 거예요. 밤에 그런 걸 많이 하니까 일은 나중에 끝나지만 중개업자끼리 밤에 또 다 모여 어디 가가지고 거기서 한다고 이걸 갖다가 하면은 이걸 갖다 한다 그러면 갑한테 내가 살살 꼬셔가지고 야 너 지금 내가 그때 피를 갖다가 500을 줄 테니까 나한테 넘겨라. 진짜라니까 해가지고 넘기기로 했어요. 나는 이걸 누구한테 팔았어요? 을한테 팔았어요. 얼마 받고 얘한테 수수료 100, 200 받고 넘겨줬다 이렇게. 수수료 100만 받아도 저녁에 10개 하면 1000 아닙니까? 1000이다 그러면 한 달 지상 나왔는데 딱 하고 넘겼는데 얘가 지금 딱 팔고 난 다음에 갑이 팔고 난 다음에 어라 피가 그 다음날 되니까 더 올라갔네? 3일 되니까 뭐야 피가 이게 막 3000 됐네 3000. 아이고 억울해서 팔겠어 이제? 안 판다고 발뻗지. 500 주고 안 팔래. 예를 들어서 500 주겠다 그러면 얼마 주겠다 그러면 안 판다 그러면 우리는 사주기를 하고 수술 받고 했는데 우리는 얘 걸 갖다가 이게 500에 얘가 남들은 3000에 파는데 내가 속된 말로 총 맞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왜 이거 파냐고 얘가 안 판다고 우리는 어떻게 하죠 이제? 나 이거 남들은 3천인데 그래 내가 약속했으니까 나도 양심이 있으니까 좋아. 2,500이면 내가 파마. 2,500 줄래? 이러고 버티면 뭐라 가지고 우리는? 이걸 수업 시간에 안 배웠네 이러고 있을까요? 가가지고? 네. 분명히 이런 행위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럼 우리는 처음에 얘한테 500에 딱 썼으면 얼르든가 말든가 꼼짝없이 넘겨주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피가 뚝뚝 떨어지니까는 못 사겠다. 사게끔 할 수 있는 방법 없는가? 계약을 해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내용들이 11월 15일하고 16일 이런 데 가게 되면 그런 교육을 해줘요. 그런 교육을 와가지고. 이 일반적인 계약서 가지고 되지 않고 이런 거는 이 계약서 가지고 체결하면 법률적으로 꼼짝없이 넘어오게 돼 있어요. 그럼 이런 걸 배워야 되는데 이런 거를 우리가 무슨 모임에서 뭐 합시다 그러면 시간 좀 계산해보고 시간 생기면
뭔가를 도움 주기 위해서 모임에서 하자 그러면 대부분 이익이 되면 가려고 그러고 이익이 안 되면 안 되려고 그러고 시간이 있으면 한번 당해봐야 그 다음에 전화 오죠. 당하지 말고 미리미리 나중에 이거 분양해본 사람은 절대 중개 못합니다. 분양에 맞들리는 사람은 절대 중개 못해요. 그러니까 초창에 30대는 대부분 분양시장 가는 거예요. 분양 가다가 40 중반 넘어가면 이제 얼굴이 분양이 안 먹혀요. 얼굴이 대부분 아니 밖에 나가면 그렇다고 40 중반 가게 되면 분양이 좀 안 되니까 피부관리도 뭐 한계가 있는 것이지. 그러면 그때 가면 중개로 다시 돌아야지. 대부분 보게 되면 30대들 막 분양하다가 분양 돈 벌면 얘기 안 했습니까? 영수 지금 3달 만에 얼마 벌었다고. 3달 만에 한 개 분양할 때 얼마? 1700. 몇 개 분양했다? 12개. 얼마 했다고? 3달 만에 2억 벌었다고 2억. 중개하겠습니까? 이런 친구가 못하지. 한번 맛봤는데. 그래서 이런 내용들 어떻게 해서 이런 걸 빼올까? 끝까지 할 수 있게 할까? 그런 쓰는 방법이 10월 15일, 16일 하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합격해가지고 모임에 반드시 참여하세요. 진짜 저런 교육 해주니까. 그러니까 국가에서 못 만든 저런 계약서를 법률적으로 다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소송 제기하면 우리가 이기게끔. 그걸 만들어 놓은 사람이 있다고. 만들어 놨는데 돈이 지금 많이 없어서 홍보를 못 해요. 홍보를 못 하니까 저하고 연계가 됐어요. 연계가 돼 있으니까 저는 카페 하면서 전국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이분들한테 홍보해가지고 자기 걸 쓰도록 하자. 얼마든지 가능한다고. 그런 조건. 나와서 교수님이 나와가지고 강의하세요. 설명. 나 회원 모집해 놓을 테니까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다. 그 방법을 알려주고 그걸 알려주고 난 다음에 그거 쓰라고 하라고. 그러면 서로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한테 도움되는 거고 자기한테 도움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모임 하게 되면 저런 분들이 와가지고 교육이에요. 교육. 그러니까 어디가든 합격해서 가야 돼요. 신랑 뭐라고 하면 신랑 데리고 와요. 같이 하도 괜찮으니까. 자, 그럼 이게 언제부터라고요? 그러면 언제부터? 최초 공급과 체결이 가능한 날로부터. 자, 투기 과열 중에 지위는 이게 수도권 충청권이냐 기타냐 나뉘어가지고 수도권 충청권 이것은 이전 등기입니다. 등기 완료하고 파세요. 기타는 1년만 참았다 팔고. 근데 등기 완료하고 파는데 등기 완료하고 한번 생각해봐요. 이 지위가 지금 뭐라고요? 분양권인데 등기가 완료되면 그건 분양권이 아니잖아요. 뭐지? 주택이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요? 수도권 충청권 투기과일지하고 분양권은 못 판다는 얘기입니다. 못 파는데 왜 굳이 쓰냐? 그러면 분양권 팔지마 그러면 되지. 왜 쓰냐? 이 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5년을 초과해서 안 된다. 이 제도가 있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 그러면 자 여기서 우리가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자 이제 공급계약 체결했어요. 공급계약 체결했으면 여기서 분양권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중고검사 받고 보존 등기하고 이전 등기하고 내가 이전 등기하면서 입주하겠죠. 주민이 입주, 갑이 입주하겠죠. 이때까지 기간이 통상적으로 얼마면 됩니까? 2년이나 3년이면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근데 몇 년이 됐는데 아직 5년이 됐는데도 입주가 못하고 있다. 이거는 뭐예요? 분양권이에요. 분양권. 이런 건 어쩐다? 이거는 전매도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팔면 잘 팔리겠죠? 아니 입주를 해도 몇 번 입주해야 되는데 사고 나서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분양권이 팔릴까요? 안 팔려. 그럼 어쨌거나 분양권은 분양권이니까 5년이 넘어가면 팔아도 괜찮다는 얘기고 나머지 지역은 1년만 있다 팔아라는 얘기고 분양가상은 이제 적용주택가 지위는 해봤자 안 되니까 어쩐다고 포기하고 공용개발된 주택가 지위에 대해서는 이게 전용면적 85 이하냐 85 초과냐 85 이하다 85 이하 그때는 몇 년입니까? 5년 85 초과면 3년 면적이 작으니까 전매 제한 기간이 기네 면적이 크니까 짧네 면적이 작으면 쉽게 말해서 분양가가 싸요. 원래 그래요. 분양가가 싸니까 전매 차익이 많이 남으니까 전매 제한 기간이 길어지고 면적이 크면 분양가가 비싸니까 조금밖에 안 남으니까 기간은 짧다 이런 논리예요. 이게 전매 제한 기간입니다. 기간이고 밑에 보면 전매 제한의 특례 및 우선 매입니다. 특례 및 우선 매입.
자, 이 기간 내 하지만 이제 특례는 이제 예외죠. 특례 그만 예외니까 단 해가지고 이 기간 내라 하더라도 사업주체로부터 사업주체 동의 받으면 팔 수 있습니다. 근데 단은 단인데 이게 주택이다 그러면 주택은 사업주체 동의받는 것이 아니고 누구요? LH공사한테 동의받으면 돼요. 근데 이 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가 누구였냐? 지방공사였다 그러면 그때는 지방공사 동의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LH공사한테 동의해달라, 지방공사한테 동의해달라. 그러면 얘들은 동의해주면서 뭐라고 하냐? 동의해주면서 그래 동의해줄게. 그 대신 내가 먼저 산다. 먼저 사들 때 얼마 주냐? 그러면 여기서는 얼마 줘요? 입주금 플러스 이자만 줍니다. 입주금 플러스 이자. 정상적이면 남으려면 입주금 플러스 이자 플러스 피 그래야 되는데 뭐가 없다? 피 없고 입주금 플러스 은행권에 적용하는 이자. 그러면 자 지위는 누구 동의받고? 사업주체 동의받고. 사업주체 동의받고 팝니다. 누구한테 팔까요? 뭐라 그래요? 네 마음대로 파세요. 제한을 안 하니까 마음대로 팔아라. 마음대로 있는 얘기요. 이랬을 때 팔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동의해 줄 수 있는 사유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지가 있는데 해봤자 답은 1, 2, 3, 7 함정은 1, 2, 3, 7 동의해 줄 수 있는 사유 1번이 뭡니까? 첫 번째 세대 구성원, 전원이 근무, 생업, 질병치료 등등등 전부 다 어디로 가는데 다른 도시로 이사 가는데 어디로는 가면 안 된다? 수도권 가는 건 인정 안 해준다. 두 번째 전원이 어디로 간다? 상속받은 주택으로. 세 번째 전원이 어디 가든가 해외 이주 2년 생애치료. 네 번째 뭐 해가지고 이혼해가지고 위자료 드는 거. 다섯 번째 내 주택이 공공사업용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나는 뭐 받았다고? 내가 받는 것은 이주 대책령이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국가자체 금융간의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서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는 거. 일곱 번째 주택이나 지위의 일부요 전부요. 일부를 배우자에게 뭐 하는 거? 증여하는 거. 그러니까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이쪽이 주로 잘 나오는데 전원이냐 일부냐, 전원이냐 일부냐, 전원이냐 일부냐. 전원, 수도권 이전은 제외. 1번에 함정이 두 개 들었어요. 2번 전원이 상수주택. 전원이 해외이주 전원이 몇 년 이상? 2년 이상. 3번에 함정이 두 개 들었어요. 7번에 일부 증여, 전부 증여, 일부 증여. 이 부분만 딱 잡아놓으면 돼요. 그 다음 보게 되면 이제 위반시 조치입니다. 하지 마세요. 이거 하지 마세요 했는데 또 했습니다. 위반했습니다. 하지 마라 했다. 위반시 조치 그러면 첫 번째 뭐하고 환매하고 그리고 처벌해야죠. 처벌. 환매 처벌인데 이 환매는 지위입니다. 지위에 대해서는 누가 사들입니까? 사업주체가 사들인데 작년 문제가 여기서 재밌는 문제 나온 거예요. 사업주체는 얼마를 주냐? 매입 비용입니다. 매입 비용은 사들이는 비용. 근데 매입 비용이 얼마냐 그러면 자 입주금 아까 계약서 할 때 얼마 냈고 중도금 1차, 2차, 3차 이런 게 입주금이면 돈 들은 입주금 플러스 입주금에 대한 뭐만 줍니까? 이자 줍니다. 이거를 누구한테 줘요? 매수인한테. 팔고 간 매도가 아니고 산 매수인한테 얼마만 준다고? 입주금 플러스 이자 주는데 이걸 보고 뭐라 한다? 사업주체가 사들이는 비용 뭐라고? 매입 비용. 매입비용을 사업주체가 매수인에 주면 사업주체는 매수한 날에 대금을 지급한 날에 취득을 본대. 작년 시험에 뭐라 나왔냐 그러면 사업주체는 매입비용이란 말을 갖다가 전매대금을 지급하고 사들인다. 전매대금 뭡니까? 아까 자 갑이 뭐 가지고 있다고? 분양권 가지고 있다. 분양권. 갑이 뭐 가지고 있다? 분양권, 지위. 자 계약금 얼마 들어가고 500 들어가고 중도금 1차 얼마 들어가고 1000 들어가고 2차 얼마 들어가고 1000 들어가지고 현재 얼마 넣었다? 2500. 이게 뭡니까? 이게 우리가 말하는 뭐예요? 입주금인데 갑이 팔아먹었다. 누구한테? 을한테. 을이 지금 샀잖아요. 이제 샀잖아요. 매수인 팔았다. 얼마 팔았냐? 이따 피를 얼마 없죠? 피를
P를 갖다가 5천 붙였다. 5천. 그럼 얼마에 판 게 얘는 7,500에. 이 7,500이 뭐예요? 이게 전매대금이에요. 전매대금. 갑이 을한테 팔아먹은 전매대금. 그러면 사업주체가 7,500을 주고 사라고요. 아니면 입주금에다가 플러스 금융기간에 적용하는 이자 한 얼마 해줄까? 2,500에 1%면 얼마 나옵니까? 10%면 250. 그러면 25만 원. 그럼 한 뭐 32만 원 주면 32만 원. 이쯤하고 2,532만 원 주고 산다. 이게 뭐라고요? 매입 비용. 피중개 아니라고 피중개. 근데 작년 세미나 전매대금 이러고 나오니까 그러니까 출제는 머리가 좋다니까 이걸 갖다 말로 살짝 바꿔버리니까 매입 비용하고 전매대금 무슨 차이가 있을까? 전매는 얘가 얘한테 파는 게 전매지. 전매 파는 게 지금 전매하지 마라 그잖아요. 팔아먹는 금액을 주는 것이 아니고 뭐 준다고? 자기가 얼마 준다? 입주금 플러스 이자. 이걸 분분한다. 매입 비용. 그 다음 자 여기 처분 아까 처분 얼마라고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5번 부기등기. 부기등기는 여기 봐. 이 주택은 지금 주택이 지금 전매제한 받죠? 주택은 전매제한 받으니까 아예 뭘 한다고? 부기등기 한다고. 부기등기는 소유권 보존 등기 할 때 뭐라고? 이거 전매 제한 주택이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 하면서 그 다음에 입주자한테 이전 등기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겠죠? 한 번은 해야 되니까 입주자한테 이전 등기 할 때 처음 한 번 이전 등기하고 처음 최초 이전 등기하고 전매 제한 기간 내에는 누구한테만 등기할 수 있다? LH공사. 다른 사람한테 없었다. 왜 얘가 나오냐? 먼저 내가 팔고 갈게요. 그러면 LH가 다시 사들인다니까. 그러면 LH 앞으로 명의 변경해야 되니까 LH공사 이외에는 다른 사람한테 등기가 이루어질 수 없는 주택이다. 그런 말을 써놔야 중간에 누가 사들여도 못 산다 이런 얘기입니다. 부기등기 1번. 사업주체가 분양과 상관된 적용주택을 공급할 때 주택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으면 소유권 등기 부기등기한다. 뭐라고 하냐? 2번. 소유권 보존 등기와 동시할 때 이 주택은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후에는 전매 제한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주택공사 외의자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행위 하지 마라. 이런 걸 딱 써놓는다고. 그럼 누가 살려도 안 산다 이런 얘기입니다. 3번 의미가 없고 6번 신고 포상금입니다. 신고 포상금. 전매하거나 알선한 자 신고하면 포상금 건당 1,000만 원 포상금 지급을 합니다. 거기까지가 전매자니까 투유관리자하고 전매자한 한 문제 나온다 생각해야 돼요. 4장 이제 담보 책임 관리 파트는 하자보수인데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혹시나 합니다. 혹시나. 자 1번 하자보수 의무입니다. 하자보수 하지 말고 말로 한번 해봅시다. 하자보수는 누가 해줄까요? 쉽게 생각 누가요? 쉽게 말하면 집 지어서 판 사람이 좀 품있게 말하면 사업주체. 사업주체란 말은 어디서 쓰는 말이고? 주택법에서. 주택법상 사업주체. 근데 이 하자보수는 내용이 주택법이 있지만 출발은 건축법부터. 봐보세요. 1번. 사업계획 승인받아 줄거요? 공동주택. 단독주택은 하자보수 그런 거 없습니다. 공동주택 건설한 사업주체. 줄거요? 건축법 허가받아 분양 목적으로 공동주택 건설한 건축주. 그 두 사람이 10년 범위 내에서 하자보수 책임 의무를 집니다. 10년 범위 내에서 하자보수 책임 의무가 있다. 2번 사업주체는 담보 책임 기간 내에 공동주택 내륙급에 중대한 하자가 생기면 하자보수는 기본이고 손해배상 책임 의무도 집니다. 하자 범위인데 일반적인 시설물이냐 내륙구조물이냐. 일반적인 시설물은 공사상의 잘못을 인해 가지고 안전상, 기능상, 미관상 지장을 처리하면 하자입니다. 내력구집 하자는 웬만해서는 안 나와 이게. 내력구집 하자란 내력구집 발생된 결함으로 공동주택이 무너지든가 완전 주저앉든가 안전진단 해봤더니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판정되든가 그래야 내력구집 하자예요.
하자보수 기간이 일반적인 시설하면 1년, 2년, 3년, 4년 구분하고 아파트 관리 소정하려면 그런 거 다 해야 돼요. 그런 게 시험 문제니까. 근데 중개에서는 그런 게 시험 문제가 아니요. 내력 구조부인데 내력 구조 방금 내력 구조는 기둥과 내력벽은 10년이고 보, 바닥, 지붕, 지붕, 보, 바닥, 보, 지붕은 5년이다. 기둥과 내력벽은 건물을 지탱하는 거 쉽게 말해서 서 있는 것들은 10년이고 누워 있는 것들은 5년이고 기둥과 내력벽 지탱하는 거 10년 바닥, 보, 지붕 얘도 누워 있죠? 5년 숫자를 암기해줘야 되고 하자 보수 보증금인데 보증 네, 부도 민간 보증금 예치한다 그러면 보증금 왜 예치해요? 하자 보수 안 해주니까 안 해주면 패면 된다니까 패면은 근데 어쩐다고? 죽으면 못 해준다니까 그래서 부도 날 걸 대입해서 보증금 예치하는데 얼마 예치합니까? 공사비의 3% 100분의 3 현금도 좋고 보증도 좋은데 누구는 안 망한다? 국가지자체 공사 보증금 예치 의무가 없다. 보증금은 누구 명의로 예치합니까? 처음에는 사용검사권자 명의로 예치했다가 사용검사권자는 누구 명의로 예치한다고? 사용검사권자. 그자가 누구예요? 써놔요. 누구예요? 사용검사권자가 누굽니까? 시군구. 이거 중개할 때 알아야 돼요. 예치 명의 변경입니다. 사용검사권자는 입주자 대표가 구성되면 입주자 대표의 명의로 바꿔줍니다. 입주자 대표는 보수 책임이 종료되면 순차적 반환하는데 하자 보수 책임기간이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이요. 1년짜리 끝나면 10%, 2년짜리 끝나면 25%, 3년짜리 끝나면 20%, 4년짜리 끝나면 15%, 5년짜리 끝나면 15%, 10년짜리 끝나면 15%, 10, 25, 20, 15, 15, 15 그런 식으로 돌려줍니다. 넘기보게 되면 하자 보수 절차에 관한 사항인데 뭐 절차는 중요하게 보진 않습니다. 하자 보수는 딱 함정 쓰는 게 하자 보수가 단독주택이요, 공동주택이요, 공동주택. 지금 우리가 무슨 법이요? 주택법인데 출발점이 뭐라고? 건축법에서 뭐 받아가지고 허가를 받아가지고 뭐 했으면 분양 목적인 공동주택은 하자보수 책임 의무가 있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현대가 아파트를 갖다가 몇 세대를 지어가지고 500세대 지어가지고 우리가 중개를 하는데 아주 잘하니까 자, 사장님 우리 아파트 500세대 중개 분양 좀 해주세요. 우리한테 없니까? 안 와요. 이런 건설 회사들은 아파트를 분양하게 되면 자체 분양팀도 있고 이런 것만 전문적으로 받아서 하는 분양팀도 있어요. 그리 넘어가는 것이지 우리한테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현대는 안 오지만 친하는 김 사장이 뭐 지어가지고 빌라 12개 지어가지고 이 여사 이거 분양 좀 해줘. 이거 와요 안 와요? 와요. 이것을 와요. 한 개 분양해주면 얼마 줄게 이거요. 한 개 분양하면 1,500 줄게. 분양 수수료가 그러니까 이 분양에 맞들이면 중개를 못 한다니까요. 분양은 세게 나올 때는 7%, 8% 나오니까 분양이 어떤 데는 3%도 나오고 그러니까 분양이 되게 큰 거예요. 한 개 분양하면 1,500 줄 테니까 분양해줘. 그러면 빌라 한 개 분양하는데 한 개 분양 얼마다? 2억짜리다. 2억 분양 얼마 준다? 1,500 준다. 중개하겠습니까? 이거 해야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러면 2억 하게 되면 이거 12개면은 얼마입니까? 1,500고 12개면 10개면은 1억 5천이고 이것만 해도 1억 8천 1억 8천 잽싸게 해가지고 우리가 빌라 분양을 다 했어요. 수술 얼마 받고? 1억 8천 받고 언제 분양이 싹 끝났어요? 3월이 싹 끝났어요. 분양이 싹 끝나고 4월 되니까 공사도 딱 끝나고 중개검사 딱 뛰고 이제 김 사장은 다른 데 일하러 갔어요. 그리고 7월이 되니까는 비가 슬슬 오기 시작해요. 8월이 되니까는 장대비가 오기 시작해요. 전부 다 분양한 게 막 물이 막 싹싹 다 들어요. 그러면은 분양받은 입주자는 누구한테 가요, 이제? 김 사장. 근데 김 사장이 어디가 있어요? 몰라요. 언제부턴가 연락이 안 돼, 얘가 연락이 안 돼요. 그럼 이제 이 사람 누구한테 가요? 이게 문제라니까, 이게. 왜 우리가 하자를 해야 되는가? 이 사람들은 당연히 누구한테?
우리한테 네가 분양했잖아. 아 무슨 소리 하겠어. 얘가 지어서 얘한테 가지 왜 나한테 그러냐 귀찮게 저리 가. 이러고 말하면 돼 안 돼요? 안 돼요. 하자가 발생했다 그러면 이 사람한테 가세요. 친절 상담 이거 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세요. 알려줘야지. 이럴 줄 알고 이 빌라도 보니까 공동주택이니까 여기다도 뭐가 들어갔다고? 그럴 줄 알고 하자 보수 보증금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 돈 찾아서 하면 됩니다. 아 그래요? 그 돈 어디 있습니까? 그건 나도 모르지. 이러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알려줘야 된다니까. 아까 누구한테 돼 있다고? 사용검사권자 시군구. 구청에 가면 있어요. 구청에 가면. 아 구청에 가면 누구한테요? 거기 좀 기다려 내가 할 테니까 해가지고 그런 일 정도는 봐줘야 돼요. 여기에 뭐가 문제 생겼다면 그런 일 정도는 처리를 해주면 아까 분양할 때 시작했고 그다음 난 다음에 하자부터 처리 다 해주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람이다. 매매할 때 100% 나한테 하대 나한테. 그러면 이건 앞으로 향후 계속 내 거예요 내 거. 이렇게 해가지고 강남에서 강남 같은 데서는 다세대 같은 거 있잖아요. 돈 있는 사람들이 사가지고 맡겨요. 모든 걸 다 맡겨 모든 걸 갖다가 월세부터 해가지고 모든 걸 당신이 모든 운영을 다 한다고. 그러니까 경기가 좋을 때 중개업소에서는 이거 싫어요. 잡고 있는 거. 한 달 월세 받거든요. 3만 원 받거든요. 얼마씩 해가지고 해놓고 그거 난 다음에 수도꼭지가 망가졌어요. 중개사무소에 출동하는 거에 해주는 거 이거. 이 다세대를 누가 해주겠나고.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몇 개 잡았어요? 500개 잡았어요. 평소에는 500개 곱하기 3만 원이면 얼마입니까? 1,500만 원? 평소에는 1,500만이 귀찮다니까. 1,500만이 귀찮다니까. 평소에는. 경기가 안 좋으면 이걸로 유지한다니까. 이걸로. 이런 걸 다 해야 되니까. 하자 보수 보증금이 우리가 이런 거 빌라 분양하면 하자 보수 보증금이 있다는 거 알아야 되고 어디 있다고요? 사용검사권자 시군이 있다는 거 알고 문제가 터지면 자신 있게 해줘야 돼요. 설명해주고 나서지 말고 웬만하면 다 도와주는 거예요. 감동이냐 감동. 고개 감동해가지고 이 물건은 영원히 내 거다 이러고 만들어야 돼요. 그것 때문에 하자 보수 좀 배워야 돼요. 5장 주택거래입니다. 주택거래 신고죠. 한 문제 꼬박꼬박 나옵니다. 내용이 너무 작아서 좋습니다. 무조건 이게 나오면 우리한테 유리한 게요. 주택거래 신고적은 누가 지정합니까? 국장. 심의합니까? 이제 마지막이니까 심의합니까? 뭐라 그래야 돼요? 이제 묻지 마라. 이제는 묻지 마라. 지겨울 정도로 많이 들었으니까. 심의는 상식이고. 그러면 조건은 직전월 1.5, 3개월간 3%, 3개월간 20%, 1년간 2배, 시군구 요청. 여러분들은 이해 잡으라고 시군구 요청. 앞으로 이거 계속 반복하는데 직전월 1.5, 3개월 3%, 3개월 20%, 1년간 2배 시군구 요청. 다른 거는 암기해야 되는데 시군구 요청 이게 얼른 암기가 안 되니까 암기하세요. 2번입니다. 장관이 신고적 지정했으면 관보에 고시한다. 상식입니다. 시군구한테 통보한다. 통보받은 시군구청은 3번. 이거를 누구한테 알리냐? 등기소를 알려야. 등기소장이 알아서 뭐하게? 자, 앞으로 이 동네에서 아파트 소유권 이전되기 신청이 들어오면 신고 증명서 없으면 등기해주지 마라. 그러니까 등기소장이 알아야 된다. 주민들은 신고 증명서 받아야 되니까 주민들은 알아야 된다. 15일 이상 주민들한테 연락. 주택거래 신고제 날짜 나오면 100% 며칠이요? 15일. 그 다음에 4번 장관이 지정하고 해제도 장관인데 지정은 할 수 있다고 해제는 해야 한다고. 왜 해제한답니까? 지정사유가 없어졌어요. 주택가격이 안정돼서 사유가 없어졌다는가. 지자체 장들이 해제 요청하면 요청이 이유 있다 인정하면 해제 끝맺으면 하이한다. 2번 주택거래 신고에 관한 사입니다. 신고 대상은 아파트입니까? 연립입니까? 아파트만. 소유권 이전 계약인데 가로 안에 체크해야죠. 대가가 있는 게 하나인다. 무슨 계약? 유상. 신규 건설 공급을 신규 취득할 땐 제외한다. 신규 분양은 제외. 단독요 공동요? 공동. 며칠 내? 15일 내. 누구? 주택 소지에 관한 시군구. 단순하지만 함정 많이 들어갔어요 지금. 첫 번째 아파트, 두 번째 유상계약, 세 번째 신규 분양 제외, 공동신고, 계약서 쓰고 15일 누구? 시군구. 그게 전부 다 함정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함정치고 너무 쉬워요. 신고 내용에는 뭐가 있습니까? 많아요. 근데 6억 이하면
자금 조달계 입주 여부에 신고한다. 6억 이하면 자입. 자금 조달계 입주 여부에 6억 이하면 신고 안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4억인데 7억인데 자꾸 이러고 나온 거예요. 6억 이하면 신고 안 한다. 4억이면 할 필요가 없지. 7억이면 해야 되고. 2번입니다. 주택거래계약 체결한 매수인, 매도인, 거래 당사자는 거래계약 신고하려면 거래계약서에 거래 당사자 공동으로 서명 날인. 이래서 공동신고죠. 공동으로 서명 날인하고 계약서에다가 공동 서명하고 계약서를 둘이서 같이 들고 갈까요? 한 사람만 들고 갈까요? 한 사람만 들고 가서 시군구한테 제출합니다. 신고서는 공동 서명 날인하고 계약서는 한 사람이 내면 되고, 이 경우 당사자 한 명이 신고서의 서명 날인을 거부하면 당사자 중 다른 한 명이 단독으로 자기라도 하면 돼. 자기라도 나는 신고하고 거기 갖다가 제출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택거래 신고적 지정되기 전에 체결된 계약은 부동산 등기일 특별조치법이나 중개사법을 따르지 주택법은 안 쓴다고. 신고받은 시군구청장 신고 내용 확인하고 신고 증명서를 즉시 주고 즉시. 신고인이 증명서 받으면 거민 받은 걸로 봅니다. 그런 건 함정이 없습니다. 신고 내역 조사 등 1번 시군구청장은 신고 사항이 누락됐거나 정확치 않다고 판단되면 소속 공무원 하여금 신고인에게 계약서 관련 자료 제출 요구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번 시군구청장 신고 증명서 교부하고 15일 내 누구한테 줍니까? 이거는 잡아야 돼요. 세무서장, 등기소장. 세무서장한테 서류를 보내면 세무서장이 국세지방세 과세자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반시 조치인데 거짓 신고입니다. 거짓 신고 취득세 몇 배 이하요? 5배 이하입니다. 거짓 신고는 취득세 5배 이하. 이게 주택거래 신고제인데 보다시피 내용이 얼마 없어요. 그러니까 주택거래 신고제 나오면 무조건 담았죠. 무조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론 과정은 우리 이제 이론 과정은 모두 끝냈어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인데 지금 보게 되면 자, 한 번 끝나고 한 번 끝나고 한 번 끝 한 번 총 몇 번 했나요? 4번 했던 4번. 4번 했는데 7, 8월 가게 되면 또 한 번 하고 9월 달에 몇 번 하고 4번 하고 10월 달에 몇 번 하고 2번 하고 앞으로도 몇 번 남았어요? 앞으로도 7번 남았어요. 7번. 근데 지금까지 해가지고 4번 했는데 4번 하고 앞으로 7번 하는데 지금 4번 해가지고 점수가 안 나와요. 점수 지금은 나오든가 말든가. 지금 점수 나오면 기분은 좋죠. 기분은 좋지만 지금 점수 나오는 거하고 합격하는 거하고는 전혀 관계없어요. 지금은 몇 점만 나오면 돼. 지금은 20점만 나와. 20점만. 지금 뭐 20점만 나오면 되고 그 다음부터가 진짜 중요하다고요. 객관식은 누가 문제를 많이 풀었는가. 이 사람이 장땡이요. 장땡 위에 있어요? 없어요? 네, 장땡 위에 없으니까 문제를 누가 많이 풀었는가. 최대한 문제 가지고 승부 봐야 되고 이 객관식은 이론 바탕이 아무리 풍부해도 말장난하니까 못 푸는 거예요. 문제를 보면서 어떻게 말을 바꾸는가 변경되는가를 알아야 되고 어디가 함정인가를 알아야 되고 객관식은 문제 가지고 이론을 맞춘 거예요. 문제가 이론 가지고 100% 완성할 수 없으니까 이론을 한 40%만 안다 하더라도 문제 가지고 문제 풀다 모르면 찾아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론 완성한 거지 이론 백날 해봤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를 할 때는 우리 이번 시험이 필기 시험입니까? 면접입니까? 필기입니까? 필기면 뭘 봐야 돼요? 글을 봐야 돼. 글을 봐야 되는데 우리는 맨날 TV면 이러고 글을 봐야 되는데 모니터 보고 이러고 있으면 뭐 할 거냐 이러고 있으면 우리는 면접이 아니야. 시험 문제는 글로 나오는데 왜 글을 봐야 되는데 책을 봐야지 왜 허구한 날 모니터 보고 앉아있냐 지금 이런 얘기요. 모니터는 내가 내용을 모를 때 모니터 보고 강의 듣는 것이지 아는데 왜 듣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지. 뭐 봐야 돼요? 책 봐야 돼. 책 보는데 웬만하면 책은 기본서에 있는 기본서 법 조문은 안 낸다니까. 누구든지 다니까.
기본서에 있는 걸 갖다 기본서에 있는 걸 쓴다고 변형해서 문제 내니까 변형해서 나온 게 뭐라고? 기출문제. 그래서 기출문제 넣으면 여기 하나 뭐 이러고 내니까 순서대로 일목요연 나와 있는 게 뭐라고? 기출지문. 이거를 갖다가 최대한 많이 봐야 된다고. 그래야 여기서는 뭐가 함정이고 뭐가 함정 이걸 알 수가 있다고. 최대한 이걸 많이 보고, 그리고 이제 이걸 많이 보고 난 다음에 글을 많이 봐야 되고, 그러다 모르겠다 그러면 이론도 찾아보는 거고. 그러니까 앞으로 웬만하면 이거 모니터는 그만 보는 거예요. 모니터는 그만 보고. 이거는 이제 동강 듣는 학생들은 어쩔 수가 없죠. 동강 듣는. 여러분들이 수업 듣는 게 동강하는 분들은 모니터 보는 것이지. 이 동강하는 분들도 모니터 딱 한번 문제 풀이 할 때 이러고 푸는데 딱 한 번만 보고 그 다음부터는 글 봐야 돼요. 글을 봐야 되고. 그리고 지금 우리 지금 기본서에도 문제 있고 지금 7, 8월 달 문제집 나오는데 7, 8월 문제집 있는데 이 문제집은 모든 문제집이 우리가 원하는 그런 문제집은 솔직히 시중에 없어요. 그리고 모든 책은 오류가 없는 무결점 이런 책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시중에 나와 있는 책 벌써 다 틀렸죠. 법이 개정이 됐으니까. 기출문제는 지문들이 특징이 너무 깔끔. 기출문제는 한 95%는 기출문제는 아주 지문이 깔끔한데 예상 문제는 지문이 약간 좀 어리부리한 것도 있는 거예요. 예상 문제는. 그러니까 문제 풀다 보면 지문이 저도 지금 보니까 좀 어리부리한 지문이 몇 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은 수정해 가면서 풀면 될 것이고. 그러니까 집에서는 문제 풀어지 말고 그대로 가지고 다니고,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7, 8월 문제집 사가지고 풀지 말고 들고 왔다 갔다. 제가 토요일날 좀 일찍 오고 있으면 딱 지켜서 가지고 들어올 때마다 문제집 검사해가지고 낙서돼 있으면, 아니 다른 학원은 그렇게 하거든요. 다른 학원은 거짓말이고 딱 들은 입구에 앞에 문 딱 잠가놓고 뒤에 딱 서가지고 딱 책에 낙서되어 있으면 집에 가라고 왜 왔냐고, 의미가 없는 행동 하지 말자고. 열심히 해야 합격합니까? 잘해야 합격합니까? 잘해야지. 열심히 해서 합격 못해 우리는 이거. 열심히 하게 되면 커피만 해요. 잘해야 돼요. 쉴 때 쉬고 할 때 하고. 이걸 갖다 답이 지금 문제가 1번, 2번, 3번, 4번, 5번. 자, 다음 중 틀린 것은, 자, 1번 이제 처음 풀어보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얘도 모르겠네. 얘는 오네. 얘도 모르겠네. 그러면 자, 4개 중에서 답이 하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걸 갖다 어떻게 해결할까? 이걸 같이 이제 머리 싸매면서 해결할 방법 찾아야 되는데 혼자 이러고 답 표시 딱 해왔어. 이러고 다음 중 틀린 것은 모르겠네. 속으로 나는 알고 있는데 2번인데 이게 연습이 되겠냐고. 연습이 안 된다고. 그래서 문제 풀어보면 안 된다는 얘기야. 실력이 절대 안 늘어요. 그러면 우리는 문제집 샀는데 문제 풀려면 뭘 풀까요? 그러면 뭘 풀고요? 기본서에 있는 문제 풀고, 그리고 기출 문제집도 있잖아요. 기출 문제집. 오지선다형인 기출 문제집 학원이 있잖아요. 이것도 있고 또 기출 지문집도 있잖아요. 기출 지문집. 더 새로운 거 사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고 기본서에 있는 문제 있고, 문제가 이상하다 하면 질문해요. 질문. 기출 문제 보고 이상하면 질문하고, 기출 지문집 산 사람도 이것도 보고 이상하면 질문하고, 이것만 반복해서 계속 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문제집 가지고 연습을 좀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 지금 7, 8월 달에 왜 지금 여기서 처음 봐서 20점 나와도 괜찮다 하냐 그러면, 지금이 이론 마지막 아닙니까? 지금 도시개발법 문제 내면은 국토계획법 내면은 그래도 좀 아는 것 같아요. 국토계획법은 작심삼일이라고 앞에 있어서 하도 많이 해가지고. 근데 개발법부터는 몰라요. 지금 내면. 개발법 내면 이거는 안 되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의 20 나와도 몰라서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논리가 이겁니다. 왜 여기서는 되냐, 여기서는 안 되는데, 우리 머리가 있으면 자, 하나 주게 되면 하나 주고 그 다음 어느 순간 얘가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떠요. 들어오고 나가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2달 과정이니까. 근데 처음에는 들어도 모르고 나갔는데 이제는 들어오면 알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알고 나가는 거예요. 7, 8월 달도 알고 나가는 거예요. 9월 달 가게 되면 이제 모의고사가 전범이니까 첫 주에는 알고 나가는데 두 번째 주 가게 되면 알고 나가려고 하기 전에 먼저 들어오는 게 얘가.
나가려면 그 다음에 또 들어오는 거예요. 또 들어오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여기서 결론 승부를 져야 되는데 7, 8월 달에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하냐 그러면 그러니까 웬만하면 좀 카페도 들어다니고 하세요. 카페에다가 이번에 합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을 다 써놨어요. 방법을. 올해 합격하고 싶으면 이렇게 좀 하세요. 웬만하면 좀 들어가도 시간 없는데 여기 와서 누가 노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공부하는가 방법을 알고 가라. 방법을 알고. 방법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기 전에 넣어야 된다고. 예. 2개월 가정을 하게 되면 평생 가도 똑같아요. 평생을 가도 처음에는 모르고 나가고 알고 나가고 남아있질 않아요. 근데 2개월 과정은 평생과 똑같다고. 그럼 이제 2개월 과정이 아니고 우리는 보니까 우리가 내가 들어왔다가 나가는 주기가 한 달이거나 한 달 머물다가 얘가 나가거든요. 그러면 한 달 가기 전에 미리 집어내야죠. 미리 집어내가지고 나가려 하면 잡아놓고 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갖다가 매주 봐야 돼. 매주 일순환을 하게 되면 이걸 갖다가 매주 일순환 하게 되면 과연 이게 나갈까 이런 얘기입니다. 전범위를 돌리게 되면 매주 전범위를 갖다 휙 돌려놓고 잊어먹을만 휙 돌려놓고 그러면 잊어먹기 전에 먼저 또 내용을 기억하니까 안 잊어먹을 수 있는데 그러면 그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책은 이따마나 두꺼운데 그래서 책을 해가지고 승부를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7월달부터 합격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합격할 때 7월달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학원에서는 7월, 8월 해가지고 2달 과정 갑니다. 이론 부족한 분들 여기서 이론을 또 보충해야 돼. 여기에서 좀 더 튼튼히 다르니까 학원에서는 2달 과정 가면 우리는 또 나가버리니까 어쨌든 우리는 매주 이제 혼자서 매주에 1회전 해야 돼. 매주에 1회전. 매주 한 바퀴를 빙 돌려야 돼요. 매주 한 바퀴를 어떻게 돌립니까? 이걸 문제로 돌려야 돼요. 문제 가지고. 이론 가지고 돌리지 말고. 그래서 매주 뭐 해야 된다? 모의고사를 가가지고 매주 모의고사 가지고 돌려야 되는데 시중에 현재 돌아다니는 모의고사는 너무 안 좋다는 얘기예요. 오류가 너무 많아요. 오류가. 우리 학원가에서 보는 모의고사도 오류가 은근히 있는데 그래도 학원가에서 보는 모의고사는 오류가 좀 더 작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매주 돌릴까? 이 방법을 갖다가 카페 가게 되면 카페에다 상세히 써놨어요. 이렇게 하면은 됩니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가지고 좀 하세요. 들어갔다 왔는데요. 이게 우리 보통 눈팅 하지 말고 손팅을 해줘야지 왔다 갔다 하지. 그냥 눈으로 보고 왔다 갔다 하게 되면 누구 왔다 갔다 몰라요. 그러니까 기식만 엄청나게 많고. 귀신 꿈꿨도? 이거 하지 말고 실제로 좀 손으로 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반드시 여기 카페 가면 전체 공지글이 있으니까 여기 읽으세요. 전체 공지글 가게 되면 이렇게 하면 합격합니다. 26개 합격에 대한 또 다른 방법 해가지고 방향 제시했으니까 반드시 가서 읽어보세요. 그렇게 하면 제가 봤을 때 충분히 합격해요. 지금부터 해도 합격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론 다 마쳤으니까 다음 주부터 이제 정리합시다. 다음 주부터 문제풀이 하는데 문제풀이 자료는 분명히 문제집하고 이 자료는 분명히 안 준다고 했습니다. 따로 안 주고 지금 제가 쉬는 시간에 끝났으니까 나와가지고 학원에다 줄 거예요. 파일로 줄 테니까 우리 카페에 들어가서 다운 받든가 아니면 여기서 받든가 해가지고 가지고 다니든가 아니면 옆 사람하고 같이 보든가 상담실 가가지고 왜 자료 복사 안 해줘 그러면 제가 어쩐다고 너무 불편해서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말 하는 거 없기로 하고 수업할 때는 제가 나갔던 제 자료하고 문제집 하는 걸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